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자 한자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우연히 알게 된 이 책에서 감사의 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감사의 힘을 키워나가다 보니 예전보다는 더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 대여를 해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마이크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저번 책 추천 영상에서 목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책 추천 영상은 제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대본도 써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카메라 앞에서 또 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제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못하겠다 이러면서 혼자 미루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고요. 그래도 찍으러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현재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읽는데 3개월이 걸린 책이에요. 저한테는 이 책이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자 한자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책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의 초중고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친구랑 노는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노는 데에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학업에는 좀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공부가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되고 흥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그래도 제가 또 흥미가 있어가지고 가외도 받고 또 제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도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에는 학생의 신분이니까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잘 못하니까 안 할래, 못하겠어, 포기할래, 난 못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도 하게 되고 무기력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우연히 알게 된 이 책에서 감사의 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감사의 힘을 키워나가다 보니 예전보다는 더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저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작가는요, 황성주 작가님이고요. 의사이면서 시인이면서 다양한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력을 키워서 감사한 삶을 살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력은 마음에 생기는 일종의 근력 같은 거라고 합니다. 책에 나온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또 100세 시대니까 사람들이 또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감사가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이 6%고요. 환경적 영향, 생활 습관이 약 94%라고 합니다. 전자는 선천적, 후자는 후천적 요인입니다. 여기서 암의 치료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암의 나무가 성장한 것을 뒤늦게 알고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라고 불리는 제초제를 뿌리고 암을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암의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암의 뿌리를 없애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은 버리고 감사와 사랑,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드는 일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케냐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일인데요. 위암에 걸린 여성을 만났다고 해요.
암이 너무 커져서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년을 더 사셨다고 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7년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암은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고 조금 더 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성은 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을 대하는 환자의 태도였어요. 정작 본인은 암이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몸에 뭐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암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망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암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교만함입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당연의식은 은혜와 감사의 본질을 망각하게 합니다. 삶을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당연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느끼는 일은 기억되지 않으니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은 감사가 없다고 해요. 이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선물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곤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느껴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상대적 빈곤감과 열등감입니다. 이 감정들은 비교의식에서 싹틉니다. 높은 곳,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강하게 설정해놓고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나의 내면의 문제인데도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유튜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보다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보고 있으면 스물스물 비교의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은 10,000명이 넘네? 와, 저 사람은 벌써 10만 명이네? 이러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늪에서 빠져나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는 저의 성장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1000명이 아니어도 내 영상을 꾸준히 봐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지금은 다소 낮은 숫자일 수 있지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에서 어떻게로 관점을 전환하면 원하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해도 실망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중반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이쯤 되면은 그래서 감사력이 대체 뭔데? 첫 번째는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감사한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감사하지 않은 일마저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는 힘이죠. 저의 최근 얘기를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다시 아이들 시험 대비 기간이에요. 저는 참고로 영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스케줄표를 집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스케줄표를 이렇게 보면서 30초 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 스케줄이 맞아? 내가 이거를 다 해야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혼자 심호흡 1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원장님께서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또 저를 믿으니까 이런 스케줄을 주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영어 강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전환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진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력을 키워놓으면 앞으로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력의 4단계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1단계는요, 감사한 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능력. 2단계,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겸허하게 감사하는 능력. 3단계, 절대적 믿음으로 감사거리를 찾아 기도하는 능력. 4단계,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무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능력. 이렇게 4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는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단계입니다. 주변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욕심이 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축복할 일이 생겼을 때 겸손하게 감사로 받아들이려면 그것을 선물로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만남, 사건들을 모두 선물로 여기라는 것이죠. 2단계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능력입니다.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 감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통해 고난과 역경 이전으로 튀어오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열린 자세입니다. 3단계는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상황 재구성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상황을 재구성하면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상황 재구성의 능력이야말로 감사력의 핵심입니다. 절대 감사 습관이 몸에 밴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머뭇거림, 즉 의심 없이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력 2단계에 이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삶의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금방 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 거쳐 4단계에 이르면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감사력은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꼭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통해 운명을 바꾼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작성법을 소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꼭 드는 예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록한다. 둘째, 아침이나 저녁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되 일상의 소박한 감사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셋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준 기쁨 등을 기록한다. 넷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감사 모임을 만들어 함께 적고 함께 감사거리를 나눈다. 다섯 번째, 버스에 타거나 카페 정원에 있을 때 편안한 장소를 택해 감사한 일을 적고 그동안의 기록들을 훑어보면서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책 소개는 끝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통해 삶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준비를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감사 노트를 공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만간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감사의 기적을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또는 축복할 일이 생겼을 때 아!